봐봅시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간단하게 문제를 풀고 싶다라는 것은 이거야. 어떤 직선이 두 개 있을 거거든? 어떤 직선이 그냥 두 개 있을 거야. 그리고 y는 오면 이렇게 있을지도 모르고 밑에 있을지도 모르고 위에 있을지도 몰라. 난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이렇게 있다라고 하자. y는 5야. 그럼 굳이 y는 5로 해결할 필요는 없지 않냐? y는 마오자. 마오. 굳이 y는 마오로 해결할 필요는 없지 않냐? 얘를 뭘로 옮겨버리면 돼요? y는 0. x축으로 옮겨서 문제를 해결하면 좀 더 깔끔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 그러면 이제 얘를 어떻게 바꿔주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다 평행 이동할게요. 얘는 뭐가 돼요? y는 0. 얘는 뭐가 돼요? y 대신에 뭐 대입하는 거야? y 대신에 y-5. y-5 대입하면 뭐가 돼요? 4x 마이너스 3y y-5 대입하면 뭐가 돼요? 36이야? 야, 이거 치사하다. 오케이. 그럼 얘는 뭐가 돼요? y-5 대입하면 뭐가 돼요? 48?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푸는데 조금 쉬워졌나? 조금 쉽다라는 게 이거거든. y는 0이 있어. y는 0. x축이 있어. y축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들을 구해줄 수 있어? 절편들을 구해줄 수 있지. 첫 번째에 대한 x절편은 뭐가 되고? 9. x절편이 9고 이거 x절편 뭐예요? 10인가? 마이너스 9고 10이에요? 그래요? y절편 뭐가 되는 거야? y절편이 12고 y절편이 10인가? 그래요? x절편 왜 16이야? 아, 이거 16이라고? 오케이. 그러면 y절편이 10이니까 10에서 만나네. 오, 좀 깔끔하네. 12. 12가 너무 위로 올라가면 안 되지. 16도 있지. 12.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면 한 이 정도 되겠네. 16. 여기에 내접하는 원의 방정식 구해주세요 라는 건가? 내심의 좌표, 중심의 좌표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반지름 구할 수 있나? 반지름을 먼저 구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얘 있잖아. 거리 얼마야? 3, 4, 5, 20인가? 이 거리 얼마예요? 15예요? 이거 얼마예요? 25예요? 그러면 내접하는 원에 대해서 반지름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어떻게 구해? 이거 어떻게 구해요? 반지름? 넓이? 넓이보다 더 쉬운 거 있지? 뭐 있어? R이면 요 길이 요 길이 같고 요 길이 요 길이 같고 요 길이 요 길이 같잖냐. 이 두 변 더해서 얘 뺀 다음에 2로 나누면 돼요. 오케이? 중2 때 배우지? 내심할 때. 그래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이 정도는 기억하세요. 고3 때 너희들 많이 나오거든. 고3 때 진짜 많이 나와 이거. 직각삼각형일 때 R을 구하는 방법은 이 길이 A, 이 길이 B, 이 길이 C라고 할 때 2분의 A에서 B 더해서 C 빼주면 R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 정도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 돼. 직각이 되는 두 개 더해서 C 빼줘서 2로 나누면 R이 두 개 더해진 거잖아. 이게 되겠습니다 라는 것은 이 밖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길이가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보인 거입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반지름 구할 수 있겠네. 뭐에서 15 플러스 20 마이너스 25를 2로 나누면 되는 거라서 뭐가 돼요? 10이 되겠습니다. 뭐가 돼요? 5가 되겠습니다 라고 구해줄 수 있어요? 반지름이 5야. 그러면 이 중심의 좌표는 뭐냐면 A, 5예요. 오케이? A, 5거든?
그러면 이제 A 값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아? 이 하나만 하면 돼. 반지름이 뭐라고? 5. 직선으로부터 얘까지 떨어진 거리가 5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돼요. 그래요? 그러면은 직선 아무거나 줘. 아까 치면 뭐였냐? 48 너무 크냐? 48 줄까? A, 5까지 떨어진 거리. 그러니까 절대값 루트 5분의 루트 25분의 A, 5 대입하면 뭐가 돼요? 3A 마이너스 28. 그래요? 얘가 5가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그러면 3A는 플러스 마이너스 25인데 A가 뭐랑 뭐 있어? A가 1이랑 A가 뭐 있어요? 굉장히 큰 값은 아니겠지?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아직 끝난 건 아니지? 얘 다시 어떻게 해야 돼? 5만큼 뭐 했으니까? 올렸으니까. 그래서 5만큼 내려줘야 돼요?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네요. 오케이? 이렇게 너희들이 보여주면 돼. 이렇게 푸는 방법을 한 가지를 알려준 거야.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얘보다, 얘는 이제 특수한 경우잖아, 굉장히. 굉장히 특수한 경우야. 그지? 뭐가 되는 경우? 여기 직각이 돼버리는 경우잖아. 그지? 직각이 돼서 반지름 구하기도 굉장히 쉬운 경우. 그렇지? 굉장히 특수한 경우예요. 근데 이게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거냐면 우리한테 결국 구해주세요라는 것은 각의 이등분선하고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을 구하겠습니다라는 게 우리의 목표거든. 오케이?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내심이니까 왜 이등분선이 되느냐라는 것은 당연히 외심이면 거리가 똑같으니까 두 삼각형이 합동이에요. 그럼 대응하는 각이 똑같거든? 오케이? 외심에서 이렇게 선을 긋게 된다면 이것도 각이 똑같은 거야. 각을 이등분선의 교점이 되겠습니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두 직선이 있을 때 각의 이등분선은 무엇일까라는 얘기가 이제 생기는 거잖아. 그거는 뭐예요?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직선이랑 이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각을 이등분한 선이다라는 것은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이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 직선은 두 개 있을 거거든. 이렇게 하나랑 이렇게 두 개. 오케이? 그 직선이 이렇게 두 개 있어요. 근데 이거 구할 때 당연히 같은 거리에 있다라는 거니까 이 식이랑 이 식으로부터 같은 거리라고 처리하거든. 그러면은 루트 25분의 절대값 4x 마이너스 3y 플러스 36 하고 1분의 절대값 y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오케이? 이게 식이 두 개 나오지 않냐? x, y로부터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를 구한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뭐가 되는 거냐면 이거 이제 이항시켜서 처리해 봤더니 4x 마이너스 3y 플러스 36하고 절대값 5y가 있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래요? 그러면 이거 두 개를 각각 더하고 빼주면 되는 거야. 이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되는 거고 4x 플러스 2y 플러스 36이라는 직선이 나오고 두 개를 빼주면 4x 마이너스 8y 플러스 36은 0이라는 직선 나오는데 기울기가 뭐여야 되니까? 양수이어야 되니까 기울기가 양수인 거는 이 밑에 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선을 구해주는 거거든. 근데 이거 구할 때 내가 이제 이렇게 식 세워서 정리하잖냐. 근데 이제 내 이 형태 만든 거 보이지? 이 형태. 직선이 두 개 있는 거 보이지? 이 직선이랑 이 직선이 그냥 더하고 빼도 상관없는 형태가 나오는데 그런 형태는 이 분모가 똑같은 경우예요. 그 말은 이거의 제곱 25잖냐? 이게 x가 없는데 제곱 25잖냐?
제곱제곱만 맞춰주면 그냥 더하고 빼면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나와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 있잖아, 요거. 나는 이 직선 구하고 싶어. 이 직선 구하고 싶거든? 근데 이 제곱제곱이 같거든. 어차피 식으로 보이면 바로 증명할 수 있는 거잖냐? 제곱제곱이 같아요. 25, 25잖아. 두 개 더하고 빼면 그냥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이 나와요. 오케이?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하면 지금 이걸로 하고 있냐? 두 개를 더하면 7x 플러스 y 마이너스 12는 0. 이 직선이랑 빼면 x 마이너스 7y 마이너스 플러스 44. 84인가? 이렇게 직선 두 개 나와요. 그래요? 그 중에 기울기가 뭐인 거 찾으면 돼? 음수인 거 찾으면 되지? 음수인 거 찾으면 돼. 음수인 거. 얘랑 뭐랑 연립하면 됩니다. 얘랑 연립해주면 교점을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문제를 풀 때 당연히 너희들이 이제 이걸 모른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렇게 문제를 풀겠지만 지금 이거는 다 할 줄 알잖냐. 그지? 같은 거리에 있다. 아니면 각을 2등분한다. 라는 거라면 이렇게 처리한다라는 건 다 알고 있잖냐. 그래요? 그러면 제곱제곱이 같네. 더하고 빼자. 라고 그냥 얘기할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너희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내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억이 안 나면 또 질문하면 돼. 선생님, 왜 제곱제곱이 같은데 왜 더하고 빼줘? 라는 거 또 질문하면 돼. 알겠지? 그런 부분은 너무 너희들이 부끄럽게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내가 다 얘기한 거 너희들이 다 기억할 거라는 얘기 생각은 안 하거든. 생각 안 해. 그러니까 너희들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오케이? 봐보자.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내가 이제 첫 번째로 체크한 문제가 이거였어요. 이거. 방금 전에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방금 전 그거였어. 각을 2등분선이랑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은 같은 거입니다. 라는 거 있지? 그것을 너희들이 기억했으면 하는 게 그게 첫 번째. 오늘 이제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같은 거리에 있다라는 것을 처리할 때 제곱적으로 같으면 두 개를 더하고 빼면 됩니다. 라는 거였어요. 그거였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일지도 몰라. 방금 이게 마지막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세 번째는 뭐였냐면 얘를 최대한 쉽게 만들어주세요. 라는 거잖냐. 그렇지? 그러니까 뭐 했습니다. 라는 거요. 평행이동에서 최대한 우리가 계산이 쉽게끔 만들어주세요. 라는 거야. 이거는 너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억해야 돼. 최대한 쉽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어차피 계산 맨날 틀리거든? 나도 맨날 틀려. 그래서 나도 이 고민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계산을 안 틀리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나에 대한 가장 큰 고민이거든? 그게 이제 평행이동의 관점이야. 최대한 식을 쉽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해석한 다음에 다시 끌어오자. 라는 거거든. 근데 내가 평행이동 하라고 했더니 이건 이제 쉽게 만들어 놓고 구한 다음에 선생님, 저는 다시 옮기지 않았어요. 라는 친구들도 많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심해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 알겠지? 평행이동 하면은 좀 쉽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갑시다. 어떤 식을 하고 싶은 거냐면 두 가지를 하고 싶은 거야. 첫 번째는 얘. 제곱에 대한 부분이거든. 이 책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너희들 학교 시험을 보다 보면 지금 제곱이랑 앞에 아까 보였던 제곱에 대한 부분이 자주 등장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제곱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식을 정리해 보니까 원이 됐습니다. 라는 것은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야. 그런가? 아닌가? 외심이 ABC의 외심 일단 이거 한번 봐볼까? 한번 봐봅시다. 삼각형이 그냥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는데 A가 3,2가 있고 이놈의 외심이 어디 위에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BC 위에 있습니다. 라는 거야. 이거네. 우리가 외심이 있으려면 이거는 한 원위에 있으려면 한 변이 무엇이 돼야 돼요? 지름이 되어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지. 여기에서 이용한 게 이거였네. A, B, C. 이렇게 이용이 되는 거예요. 그때 나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면 A, B의 제곱, 이 길이의 제곱 플러스 이거의 제곱
제곱을 구해 주세요라는 건가? 이거의 제곱을 구해 주세요라는 거요. 그래요? 그러면 얘를 증명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 제곱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겠네. 오케이? 이거는 퍼포스의 중선 정리인데 A, B, C라는 삼각형이 있을 때 A, B의 제곱 플러스 A, C의 제곱이다 라는 것은 이 B랑 C의 중점을 찍어서 이걸 M이라고 놓으면 AM의 제곱 플러스 BM의 제곱의 2배가 되겠습니다. AM의 제곱에 BM의 제곱의 2배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중선 정리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정리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오케이?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제곱이 나왔을 때 반드시 이렇게 바꿔서 풀라는 건 아니야. 풀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풀면 쉽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이 문제도 똑같네. 제곱을 구하라 라고 했으면 이거의 제곱 플러스 이거의 제곱인데 이건 중침이 있지 않냐? 그리고 우리가 뭐도 구해줄 수 있어요? 반지름도 구해줄 수 있어. 반지름이 얘 0,1이고 얘 3,2니까 2 차이 1 차이 루트 10이네. 그래요? 그래서 루트 10의 제곱 플러스 루트 10의 제곱에 2배 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40이 되겠습니다. 라고 구해줄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중선 정리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것을 일반화하는 것은 어디 있냐면 그 시스템 첫 문제 있지 않냐? 첫 번째 문제 그게 일반화해 놓은 거거든. 그런 게 있어요. 그건 나중에 풉시다. 오케이? 그건 좀 나중에 할게요.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너희들이 알았으면 하는 게 이 제곱이거든. 제곱에 대한 얘기야. 이게 이제 첫 번째인데 어떤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냐면 이러한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나는 B라는 점이랑 C라는 점을 고정해놨어. B라는 점이랑 C라는 점을 고정해놨는데 얘를 B1, B2, 얘를 C1, C2라고 고정을 해놓은 상태거든. 근데 이 A라는 점을 X, Y라고 했을 때 이 제곱에 대한 최소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거든. 오케이? 이 제곱에 대한 이거의 최소를 구해주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방금 전에 중선 정리를 배웠네. 그래요? 중선 정리를 방금 배웠잖냐? 중선 정리에서 무엇을 이야기했었냐면 이 얘의 중점을 찍어가지고 이거의 제곱 플러스 이거의 제곱의 2배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점이 고정이 되어 있다면 이 길이는 고정이 되어 있어. 그지? 이 길이는 딱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의 최소의 값만 구해주면 충분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너희 자주 등장할 거거든. 그러면 결국 이 제곱의 최소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얘기는 이 BC의 중점으로부터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얘기로 바뀔 수도 있겠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올 수도 있냐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이거는 1등급에 있는 문제일 건데 A, B, C 이렇게 있는데 나한테 뭐를 구해줘 라고 했냐면 A, B 위에 P라는 점이 있거든. P라는 점이 있는데 BP의 제곱 플러스 CP의 제곱의 최소를 구해주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것은 AB 위의 점인 P가 있어요. 그렇지? 근데 그때 여기에서의 제곱 플러스 여기에서의 제곱의 최소값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주는 거냐면 이 두 개의 중점을 잡을 거 아니야. 중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최소 거리를 구해주세요 라는 얘기랑 같아요. 그래요? 이 점에서 중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생각해 주세요 라는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바꿔주는 거니까 2배 중점을 M이라고 놓으면 BM의 제곱 플러스 MP P의 제곱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BM의 제곱, 이 길이의 제곱 플러스 MP의 제곱인데 P는 AB 위의 점이니까 손에 발을 내렸을 때 이 점이 P가 됐을 때 최소의 값이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곱에 대한 최소의 값을 구할 때는 중점으로부터 최소의 값을 구해주면 충분합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충분합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제곱에 대해서 봐봅시다. 이게 제곱이 3개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 최소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주어져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 거냐면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너희들이 이 사실 앞의 문제에서도 P가 어디 위에 있다라는 조건이 없으면 항상 중점이 최소의 값이 되는 게 맞거든. A, B의 중점. 요거는 A랑 B랑 C가 있는데 이거의 최소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이거 너희들이 반드시 한번 증명은 해봐야 되는데 A라는 점이 A1, A2, B라는 점이 A1, A2, B라는 점이 B1, B2, C라는 점이 C1, C2라고 해서 제곱을 정리해 볼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X-A1의 제곱 플러스 Y-B1의 제곱해서 쭉 정리할 거 아니냐? 근데 여기에서 뭐만 싹 모아놔서 X만 싹 모아서 정리해 줄 수 있어요. X만 싹 정리하면 3X의 제곱 2의 A1, A2, A3 이놈의 X가 될 것이고 뒤에 어떤 식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Y도 똑같은 방식으로 정리해 버릴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어차피 식이 똑같이 생겼을 거니까. 그럼 이거 잘 봤더니 얘가 어떤 형태로 표현되냐면 3으로 묶었더니 X-3분의 A1, A2, A3 이놈이 제곱이 되거든. 그 다음에 3분의 Y도 똑같은 형태로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B1, B2, B3 제곱이 되고 뒤에 식은 우리한테 의미 없어. 어차피 상수니까. 그러면은 이거의 최소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것은 제곱이 0이 되는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얘기로 바뀌었잖냐? 그러면은 결국 뭘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무게중심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위의 문제를 이용해서 제곱이 나왔을 때는 대부분 무엇을 이용합니다. 라는 거예요? 파포스의 중선 정리를 이용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중선 정리를 이용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중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최소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여기에서는 무엇을 물어보는 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실제적으로. 무게중심을 구해주세요. 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게 P가 어떤 점 위에 있대. 어떤 선 위에 있대. 선. 그럼 뭐 구해주면 돼? 무게중심으로부터 최소의 값 구해주면 충분합니다. 라는 얘기로 바뀌는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제곱에 대한 거는 중점으로부터 최소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얘기고 세제곱. 이게 제곱. 세 개가 있을 때는 무게중심으로부터 최소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얘기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P에 대한 조건이 없잖냐? 그냥 P 구해주세요. 라는 거니까 최소가 됐을 때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무게중심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건 너희들이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에 무게중심만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2,3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너희들이 나름대로 정리를 해놓는데 A, B, C가 고정이 되어 있을 때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AP의 제곱 플러스 BP의 제곱의 최소를 구해주세요. 라는 것은 뭐로부터? AB의 중점으로부터. AB의 중점으로부터. 최소가 되는 P의 값 구해주세요. 라는 거고, 그 다음에 AP의 제곱 플러스 BP의 제곱 플러스 CP의 제곱이라고 주어져 있다면, 이거의 최소를 구해주세요. 라는 것은 뭐예요? A, B, C 삼각형의 무게중심으로부터 최소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얘기랑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바로 이것을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만들어주세요. 라는 거야. 알겠지? 당연히 수식으로도 다 증명할 수 있어. 이건 이제 중선정리 이용했잖냐? 증명을 할 때. 근데 당연히 수식으로도 증명할 수 있을 거야. 오케이? 똑같은 식이 나오겠지? 이건 3분의 나왔을 건데 그건 2분의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요? 다음 봅시다. 한 문제만 더 할까?
마음 아프네. 너희들이 이 문제를 잘 풀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가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고 싶은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도형이 있고 어떤 도형이 있을 때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을 어떻게 세우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직선도 표현할 수 있고 원도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거거든. 원도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어. 그러면 이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해줍니까? 라는 거냐면 fx, 플러스 k배 g에 x, y라고 해서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거든. 너희들이 여기에서만 끝나면 안 돼요. 오케이?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이거는. 이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f와 g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야. 근데 여기서 교점을 지나는 도형 중에 표현을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k가 0이 되면 이 도형은 표현할 수 있거든. 근데 이걸 0으로 만들 수가 없잖아. 그래요? 어떤 도형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 안에 있는 도형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은 기억하세요. 오케이? 나중에 너희들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다시 또 언급할 건데 어떤 도형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라는 거요. gx, y는 0이라는 여기 k 안에 있는 도형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표현할 수 없어요. 오케이? 이것만 기억하세요. 오케이? 이 문제를 내가 따로 설명하진 않을 거고 이 개념만 설명할게.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한번 봐보자. 우리가 이제 얘를 K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건데 정리해 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K로 묶어줬더니 X-Y로 묶이고 나머지 적어봤더니 마이너스 2Y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은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이거잖냐. 그래요? 이 직선이랑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이거야. 근데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 직선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야? K를 어떤 값을 주는가에 따라서 직선을 굉장히 많은 직선을 표현할 수가 있어. 근데 어떤 직선을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직선? Y는 X라는 직선은 표현할 수 없어요. 오케이? 이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떤 직선을 표현을 못합니다. 라는 거야? Y는 X라는 직선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가 있잖냐? 두 개의 교점이 뭐야? 1,1인갑지? 이거? 오케이? 1,1인갑지? 1,1 대입하니까 성립하네. 근데 2,1을 어떤 K값에 따라 2,1을 지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거는 틀린 거예요. 오케이? 1,1은 지날 수 있으나 Y는 X라는 직선을 못 만들기 때문에 2,2라는 점을 지날 수는 없어요. 알겠지? 너희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문제가 등장할 수도 있거든. 오케이? 이런 문제가 등장할 수도 있으니까 너희가 이런 부분까지 기억해 놨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사실 이 절대등